바람만 불기 시원하네. 긍정적인 면도 많고요. 그리고 뇌파상으로 변화로 봤을 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뇌파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면 줄 세우기를 한다 그러면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운다고 했을 때 지호는 사실 위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상 뇌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는 좀 이제 있어요. 쪽이 안녕하세요. 지호밤입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지호 TMS 치료 끝내고 드디어 네, 저도 직장에 복귀를 했고요. 지호 TMS는 8월 21일 저 한 일주일 지났어요. 그때 이제 6주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하는 동안에 무척 즐거웠어요.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대구 쪽에서 대구 선생님께 치료받으면서 제가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인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구 선생님도 이제 사실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뵙기는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요번에 좀 오래 이제 남편이랑도 이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채민 아빠, 로운이 아빠로 더 알려져 있는 우리 유튜버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자폐 세계 아이돌 채민 아빠도 이제 직접 만나니까 채민이도 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채민이도 만나고 여러모로 무척 즐거운 그런 TMS 치료였습니다. 지호 뇌파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지호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호가 TMS 치료만 한 게 아니에요. 지호가 편도선 쪽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한 올해 초쯤에 지호가 계속 감기에 걸리는데 이제 편도선 쪽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 전에도 지호가 편도선이 좀 크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의 편도선이 이제 보통 컸다가 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이제 청소년기나 10대로 갈수록 이제 편도선이 퇴화해서 수술까지 안 가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호는 이제 발달 쪽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농증이나 비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기도가 아무래도 좁아지다 보니까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솔직히 숨을 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코 약간 고는 거 그 정도였는데 사실 아이에게 발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실 뇌의 산소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ADHD라든가 이제 오티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학적으로 조금 약하다 보니까 특히 그 처음에 갔던 독일 그 이비인후과 이제 스페셜리스트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코로 숨을 쉬어야 뇌가 정상적으로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서 잘 발달을 하는데 이게 코로 들어오는 숨이 충분하지 못할 때, 산소가 충분하지 못할 때
이제 사람이니까 입으로 그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이제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거는 말하자면 뒷문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뇌가 긴장 상태에 바로 딱 놓인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뇌 얘기만 딱 들으면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이 될 정도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한국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편도선 제거 수술까지 저희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You shouldn't be sleeping, Lilian, yeah? Wake. TMS 치료하는 와중에 이제 편도선 제거 수술까지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TMS 치료하시는 우리 메인 닥터 대구 쌤한테도 이렇게 편도선 수술을 중간에 받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괜찮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편도선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네.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자기의 고통을 잘 이유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마쳤으니까 제가 속이 시원하지만 저도 무척 고생을 했고, 이제 지우 같은 경우에도 편도선 제거 수술하고 뭐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지우가 식단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편도선 수술하면 아이들이 정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지우는 글루텐하고 카제인이 이제 없는 음식을 먹이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두바이에서 낙타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가져오는 건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대구에서 내돈내산으로 근데 대구쌤한테 TMS 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멀트 BTC로 가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대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일단 대구에 갔던 이유는요, 대구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치료를 하시는지 제가 쭉 업데이트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대구 선생님은 제가 물론 온라인으로 이제 더 많이 아는 사이였긴 했지만, 또 사적으로 제가 한 번은 꼭 대구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의 치료든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TMS 치료를 하면서 또 우리 대구 의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주 풍부한 자폐 치료의 여러 방법들을 또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또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또 물어보면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그 모든 자폐 치료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저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BTC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도 BTC 치료를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진 사례도 있고, BTC의 그 아주 오랜 기간 쌓아온 그 노하우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구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BTC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BTC 프로토콜에서 좀 더 자유로우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우가 TMS 치료를 받을 때 BTC에서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여러 프로토콜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막 두 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최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즉각 답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는 BTC를 안 가봤기 때문에 BTC에서 또 물론 그렇게 잘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뇌파에 대한 지식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뭘 물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저의 부족한 면을 뛰어넘는 그런 뇌파 설명을 물어보지 않아도, 아니면 정말 제가 개떡같이 물어봐도 아주 찰떡으로 대답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호에 대한 뇌파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메디카를 의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 서비스의 한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TMS 치료를 받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뭔가를 물어봤을 경우에 충분히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이제 커버해서 다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호가 중간에 편도선 수술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한 금요일날 딱 시간을 빠져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지호 회복하고 퇴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치료하는, 그러니까 스케줄도 아주 유연하게 잡아주셔서 그리고 또 굉장히 친절하세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항상 아이들 치료하는 거 방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장난도 많이 거시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테크니션 분들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저는 BTC를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구 선생님한테 갔던 이유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제가 마음이 편해서 저의 편한 마음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BTC가 저 굉장히 좋은 피드백도 많이 들었어요. 좋아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제 대구 의사쌤은 TMS 치료죠. 프로토콜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BTC는 이제 BTC 고유의 프로토콜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가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 그 전혀 감각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지호한테 항상 먹이던 영양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호가 영양제를 한 2주 정도 끊었었어요. 이유는 그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하면서 지호가 뭔가 알약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이제 편도선을 제거하고 나면 뭐 뜨거운 거, 그 다음에 뭐 덩어리진 거,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호는 알약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약인데 이거를 분쇄해서 주고 이런 게 너무 애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아예 영양제를 안 먹였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일주일을 안 먹였더니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일주일을 안 먹이고 난 다음에 애가 각성도 엄청 올라오고 뭐 이런 그 자폐적인 행동들이 정말 다시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지호가 여태까지 이렇게 좀 상동행동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자폐적인 성향들이 많이 소거됐던 이유가 그 때려먹인 영양제의 역할이 굉장히 컸구나, 이렇게 역으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사이, 그 사이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영양제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쇄하고 또 이제 뭐 여러 영양제들을 다시 복용시키기 시작했더니 정말 또 신기하게 일주일 후에는 또 그런 증상들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뇌파 치료하면서 지호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중간에 아이를 놔두고 다시 복귀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본 사이에 아이의 달라진 모습들이 이제 엄마니까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낯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지호가 뇌의 연결성이 좀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지호의 상상놀이도 익스텐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막 히커리 디커리 덕 하면서 이렇게 줄 세우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스토리가 아주 오래 등장하더라고요. Supermarket, go home. It's time to go home. What is it? Home? 와! The house is down. Oh no! What happened to house? What happened? Yes. 불어 후. I get part? Now your house. 네가 해. 세게. That's the good. 더 세게. 후. 더 세게. 후. And your house. And the top. Now your house. 거야. 눈 맞춤이 일단 굉장히 엄청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지호가 눈 맞춤이 참 안 좋아요. 그 지호의 그 기능에 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MS 치료로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뭘 원하느냐. 그래서 저 눈 맞춤 하나만 딱 좋아져도 저는 땡큐 바리마치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눈 맞춤이 한 4주차 됐을 때 가장 하이피크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편도선 제거 수술할 때 그 수술 당일에 애가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선 맞추고 눈 맞추고 주변 사람 쳐다보고 이게 너무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워서 아 선생님 진짜 너무 잘 됐어요 했는데 이제 편도선 수술하고 이제 비타민 끊고 막 이러니까 다시 똑 떨어져. 그 한 4주 동안은 되게 애가 괜찮았었는데 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왔는데 그 전하고 지금도 학생도 먹고 있나요? 먹고 있어요. 아직 이번 주까지 목요일까지 먹여야 된다고. 아 왜 또 그런 게 겹쳐갖고. 일단은 그렇긴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낯선 사람 쳐다보는 건 좀 아직까지 문제는 많은데 엄마나 뭐 아빠 그리고 이제 주변 가까운 사람 쳐다보는 거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 친한 지인들 있잖아요. 친한 지인들이 이제 지호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집에 제가 자주 놀러를 이제 많이 가거든요. 그 친한 동생들이 자기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놀랐는지 제가 좋아졌으니까 놀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좀 정확하게 물어서 인터뷰를 한번 따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언니 너무 놀랐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바뀌어서 인사 되게 잘하게 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치료를 받아서 지호가 1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건 괜찮은데 퇴행만 안 하면 저는 다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폐 치료가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일단 뭐 인슈런스가 전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생돈을 써야 하는데 네 돈이 무섭습니다. 저도 비용이 뭐 다들 막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긴 한데 제가 더 무서운 거는 이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한참 좋아지고 있거나 저는 아직 지호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황금기는 아닙니다. 만 3세 이전이 가장 황금기죠. 그때 제가 이 모든 치료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만 3세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호는 충분히 지금도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 범주에 든다 여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1이라도 좋아지고 2라도 좋아지면 거의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볼 생각이고 제가 이 치료를 이어오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식단이에요. 식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많은 액수긴 하지만 돈을 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게 교육입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제가 뭐든 센터를 데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ABA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박사님들과 얘기하고 또 아이에게 교육을 적용시키는 거, 이게 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치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괜찮다는 치료는 이제 뭐 여력이 되는 한은 다 해볼 생각이고요. 여행도 지호하고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이번 뇌파 치료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지호가 이 TMS 치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달라진 부분은 눈 맞춤과 또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I have purple card. I have purple cup. No. I have yellow cup. Good job. Yeah. I have a purple card. I have yellow cup. Good job. I have a hippo. I have the sock. Oh, brilliant. I have zebra. I have a crab. 근데 지호가 원래 이랬냐? 네, 제가 얘기했지만 지호는 만 3세에 IQ 45였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아이를 붙들고 IQ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한데, 지호가 정말 바나나하고 사과도 구분을 못했어요. 아이가 발달하는 모습들, 그리고 향상되어가는 학습 능력들, 이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정상이 아니면 뭐 발달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타고난 능력만큼 충분히 개발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어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폐라는 게 만약에 어떤 감각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또는 환경적인 독소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뇌에 약간 이제 꼬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걸 어린 나이에 고쳐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자폐 성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방치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점점, 자폐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아이가 발달을 하던가 아니면 자폐가 발달을 해요. 그 말은 퇴행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배워야 하는, 저절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익히지 못할 경우에 ABA라든가 플로우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엄마표 수업을 통해서 제 나이에 알아야 하는 여러 기능들을 억지로라도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아니면 자폐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들이 만약에 뭐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뒤처졌던 기능은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장애가 없던 아이도 지적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폐가 정복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그 나이에 알아야 하는 기능들, 아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익히지 못하고 있는 기능들을 억지로라도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집어넣어주는 것이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호의 뇌 손상도를 약하게 아니면은 최소화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뇌피지를 더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베타가 좀 안정적으로 바뀌게. 전두엽의 베타가 높다는 거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계속 좀 밀어붙인 거고요. 전두엽에 있는 베타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거고요. 또 이제 날마다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게 사실 저를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이의 지금의 상태보다는 아이가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부모로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호가 한참 막 상동행동 엄청 심하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뭐 지호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거나 내 인생에 큰 의미를 갖는다거나 내가 지호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거나 그런 마음도 있었죠. 더 열심히 살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애를 계속 해야 하려면,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지호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호가 오티즘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제가 지호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인생이 즐겁고, 저만 독특한 건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도 사실 아이가 오티즘이라는 거에 처음에는 물론 우울증도 걸리고 했었지만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말도 많이 늘고 이제 엄마도 알아보고 친구하고 놀기도 하고 관심도 보이고, 이렇게 변화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물론 또래에 비교해서 한참 뒤처지지만 이렇게 조금씩 아이들이 좋아지는 나름대로의 큰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겁게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폐 인구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 다음이라고 해요.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말인즉슨 이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좀 커지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직업이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변호사도 계실 것이고 의사도 계시고, 물론 또 이제 저처럼 평범한 주부이자 직장인이지만 저는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낼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자본들이 있죠. 요즘에도 무슨 또 자폐 아동이 또 교사와 또 얽혀서 여러 문제가 있던데, 커뮤니티가 커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아이들의 복지 문제들,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자폐 아이들의 여러 복지적인 문제들, 교육 문제들, 여기에 대한 그 것들이 많이 성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당연히. 아이들을 이해 못하시는 성인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자폐 성향이 있는 것과 IQ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IQ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다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결국은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아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잠 안 자고 뭐 편식, 식습관, 이렇게 생활을 살아가는데 힘겨운 부분들, 이제 부모님들의 멘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호는 식이요법? 선생님은 식이요법을 치지도 않으시지만 식이요법, 영양제, 그리고 이제 요번에 했던 TMS, 뭐 이런 치료들로 사실 지호는 굉장히 제가 생활하는 삶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고, 또 TMS를 통해서도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 가시는 점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TMS 치료하고 또 직업도 하고 지옥 계약도 했고 여러모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 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유튜브로 인사도 못 드렸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오늘도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